콩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그 사람이 받게 될 벌, 인과응보와 나의 변화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1번 분들 관계부터 봐보면 상대방이 1번 분들 좀 신기하게 봤을 거라고 하는데요. 굉장한 호기심, 좀 신선함, 컬처 쇼크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처음에는 나 1번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이게 시작이었을 거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1번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도 싹트게 되니까 이게 좀 팬과 스타의 관계처럼 동경의 시선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1번 분들을 볼 때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내면서 봤대요. 좀 홀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1번 분들 좀 구미호? 라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1번 분들하고 멀어지면서 점점 이제 1번 분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여우한테 홀리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 왜 여우랑 노냐? 너 빨리 그만해라 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다가 이제 막상 자기가 여우랑 딱 쫑을 내고 나면 내가 여우한테 홀려서 이렇게 된 거네. 쟤 되게 나쁜 여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 1번 분들을 되게 자기식대로 사람을 홀리고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피해자로 합리화하면서 1번 분들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아 보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1번 분들하고 잘 지낼 때에는 되게 좀 구름을 걷는 것 같았을 거래요. 이런 사람이 나랑 뭐 친하다니? 가까이 지내고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봐준다니? 하면서 본인도 좀 1번 분들하고 같은 급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들뜨는 감정들이 되게 컸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본인의 처지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본인 1번 분들하고 같은 급? 좀 같은 류라고 인지한 것부터가 비극의 시작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은 상하관계가 분명해요. 상대방이 1번 분들을 동급으로 보거나 자기도 머리가 컸다고 막 기어오르면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잘못은 1번 분들을 맘먹으려고 한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받게 될 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간 이분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자람과 한심함, 그걸 가면 갈수록 더 인식을 하고 현실에서 좀 뒤처지고 도태되는 그런 불안감들에서 오는 또 자기 혐오로 스스로를 좀먹게 되는 것이래요. 그리고 이분 1번 분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관찰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SNS나 뭐 프사 같은 거 계속 보고 1번 분들이 본인보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계속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새 이제 1번보다 잘 살기가 본인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 또 되게 보여지는 면들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같아요. 인정 욕구가 크고 타인의 비난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능력치보다 더 큰 거를 원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옥이래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거를 계속 애써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고 즐겁다고 세뇌했을 수 있지만 이게 좀 사람이 사회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정서에 머물러 있으니 갈수록 이제 본인의 한계를 느껴갈 거거든요. 즉 이제 이분의 인과응보는 갑자기 뭐 큰 재난이 닥친다거나 몸이 다친다거나 이런 좀 일회성의 사건보다도 본인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와 함께 침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 주위에는 이분과 비슷한 사람들만 모일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웃고 떠들면서 되게 발전 없는 삶을 살아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좀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이분을 또 추가적으로 망쳐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매번 자기랑 수준이 맞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대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1번 분들 지금 이분과 아예 좀 단절된 상황이라면요. 잘 끊어내셨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딱히 변화와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1번 분들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1번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대요. 본인이 자아의탁하고 동경할 수 있는 좀 다른 존재. 즉, 이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인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세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1번 분들 흉내내고 자기가 1번만큼은 되는 사람인 척 군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입체적이라고 하지만 이분은 그냥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본인 수를 다 들키는 사람 같기도 한데 아까 팬과 스타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1번 분들을 많이 신기해하고 충격적이게 바라봤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묘한 시기 질투, 열등감 같은 것도 컸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1번 분들 한편으로는 운이 좋고 지 좋을 대로 사는 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경하고 좋아했던 모든 특징들을 이제는 또 다 단점처럼 바라보고 이제 왜 이렇게 1번을 못 놓고 1번한테 집착하냐라고 묻고 싶은 그런 모습이세요. 이분이 또 1번 분들한테 연락할까 하지 말까 고민도 길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존심 때문에 결국 안 하는 거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솔직하지 못한 면이 되게 크세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어렵게 가려는 그런 사람? 또 그래 놓고서 자기가 안 가본 그 길은 원래 어려웠다고 또 합리화를 하고 또 상대방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본인이 주목받는 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대화의 포커스가 본인한테 오게 하려고 알게 모르게 되게 불안해하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그거를 근데 절대 안 들키려고 하고 또 본인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좀 끊고 닫힐 일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좀 불쌍한 내면을 들킬 만한 일들이 우리가 알던 얘가 그렇게 좀 별로였나? 그동안 다 가식이고 연기였나? 이렇게 지금 상대방 곁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정이 떨어지고 돌아서게 될 그런 사건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혼자 남고 혼자 남으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모으고 이런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그런 메비우스의 띠 그게 이분의 지옥인 거래요. 아까 말한 대로 1번 분들이 구미호라면 상대방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고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의 꿈이 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사는 것일 텐데 또 자신이 좀 누군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뚝 서고 싶은 근데 그게 되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약간 좀 뭐 평생 꿈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건데 그거 못하고 떠돌이 삶 사는 그런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면 1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 정확히 역방향의 삶을 살아가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1번 분들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일본 분들 자체로 오롯하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보다 일본 분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계속해서 타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자신을 강렬한 존재로 인식을 시키면서 살아가시게 되는데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인물로 자리 잡으실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자기만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딘가 좀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 나에게 이런 일들도 있었다, 이런 힘든 일도 있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들이 일본 분들의 미래 그림과 겹쳐지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불행한 가족의 모습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자신들의 삶이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크게 뾰족한 수가 없고 계속 같은 굴레를 맴맴 돈다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앞서 말한 상대방의 모습과 일치하죠. 또 가족이라고 하면 구성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엄마, 아빠, 애 그냥 다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모여서 거기에 안주하고 합리화를 한다고 했던 말과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조언이 추가적인 얘기를 해주기보다 앞서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걸로 봐서 상대방이 미래 발전이 없는 만큼 일본 분들이 발전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게 명징해요. 상대방이 일본 분들 앞으로의 삶에 어떤 방해물이 된다거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보시면 4번 리딩 후에 추가 조언을 준비해 봤거든요. 저의 설명을 듣고 끌리는 번호의 해설을 들으시는 코너인데요. 일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추가 조언까지 함께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그 사람이 받게 될 벌, 인과응보와 나의 변화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상대방하고 이번 분들 관계부터 봐보면 다툼, 갈등, 좀 이제 삐걱거림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는데요. 꼭 물리적인 다툼뿐만이 아니더라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라든지 좀 뭐지 싶은 상황들. 근데 이거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기분 좀 자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서로 아예 안 맞고 그래서 마음이 떠나고 그럼 차라리 정리하기도 쉬운데 이번 분들이랑 상대방은 서로 잘 맞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피를 꽂히는 그런 포인트?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운명이고 인연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큰 틀이 잘 맞는다고 하면 작은 틀이 안 맞는 거죠. 이제 짜잘하고 세부적인 것들에서 조금씩 엇나가고 어긋나고 부딪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고쳐 나가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가 있어요. 이번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느끼는 게 상대한테는 좀 오래도록 지속해온 습관이고 관성처럼 굳어진 부분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상대는 좀 둔하고 무신경한 면도 큰 사람 같아요. 해맑게 사람을 좀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어 보이거든요. 본인은 이게 왜 화가 나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사실상 그게 좀 더 상대를 답답하고 화나게 하는? 암튼 두 분이서 좀 잘 맞으면서도 잘 안 맞는 그런 성향의 차이가 컸다고 보이는데요. 좀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로 대화를 나누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렇다기보다는 쓸데없는 에너지가 서로 많이 낭비되었대요.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냥 그러지 말걸 싶은 것들로 서로 좀 예민하게 굴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이번 분들은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크다면 상대가 이랬던 이유는 어떤 좀 경쟁의식? 이번 분들하고 밀당하고 본인이 주도권 쥐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였대요. 이번 분들 상대방한테 답답한 거 많았겠지만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으로 자기가 더 참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요. 말을 하다가 마는 게 제일 답답한 거라는 말.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딱 그거거든요. 뒤에 얘기를 못 듣고 말이 뚝 끊겨버린 느낌? 끝맺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본인은 길을 잃어버린 느낌? 그래서 이분이 이번 분들에게 느끼는 좀 그리움, 공허함 이런 게 좀 커 보이는데 이게 곧 상대방이 받을 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상대방은 본인이 이번 분들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한 게 커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체감을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좀 꼬여간다는 느낌? 거기서 짜증, 예민함도 들고 본인 일을 제대로 못한대요. 자기가 그동안 평탄하고 순조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게 다 이번 분들 덕이라는 걸 몰랐다가 좀 뒤늦게 실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좀 독립병? 자취병 걸려가지고 집 나가놓고 뭔가 그리워하는 그런 심리랑 비슷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어긋나요. 건강, 인간관계, 본인 일까지도. 근데 이제 나중 가서는 상대도 이거를 첫 단추 잘못 끼우니까 다 어긋난 거다, 뒤틀린 거다 라고 느끼고 그 첫 단추가 이번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움과 동시에 책임 전가? 좀 원망의 심리도 같이 엿보이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지금 상대방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좀 마탱이가 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상태로 보여요. 정신적으로 좀 심약한 상태. 상대방은 늘 불만족 상태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항상 마음이 허야 돼요. 근데 자기가 뭐 때문에 허하고 뭘 더 채워 넣어야 할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 주관이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그 자극에 되게 예민한 상태다 보니까 일회성 만남, 가벼운 만남 반복하고 이제 뭐가 됐든 그냥 당장에 좀 즐겁고 기분 좋은 단기적인 도파민 이런 거에만 급급하고 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되게 불안해서요. 그 관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사람들 안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거. 이분이 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원래도 이런 상황이 아예 없었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번 분들이 그걸 눌러주고 있었던 거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은 좀 봉인이 풀렸다? 날뛰는 조랑말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에 집착하고 사람한테서 오는 에너지에 집착하고 이게 이분한테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연애를 해도 길게 못 가고 좀 삼각관계나 파트너식의 만남? 복잡하고 찝찝한 그런 궤적들만 늘어가고 사람 앞뒤 다른 거 잘 구분하지 못해서 뒤통수나 맞고 자기 겉모습만 보고 자기한테 뭐 얻어갈 만한 거, 뜯어먹을 만한 거 보고 접근한 사람들 자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겉으로 칭찬 아부해주면은 들떠가지고 그저 맘 열고 할 말 안 할 말 술술 다 뱉어버리고 마음이 외로우니까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금전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 보여요. 아까도 사기 얘기가 나왔지만 좀 본인이 읽어놓고 이뤄놓은 거 갑자기 손실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진짜 지켜야 될 거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는 시선? 칭찬 같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그 자체인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돈이 새어나가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를 진짜로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홀대하기가 쉽대요. 상대방은 그냥 좀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본인이 노력해서 높이 올라가도 그 정점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뚝 떨어져요. 물론 이게 자기 과실이 있지만 그렇게 한 번에 바닥을 찍음으로 인해서 더 큰 상실감과 공허함, 좌절감이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극복하려고 할지 또한. 또 이번 분들은 상대에게 마찬가지로 이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싫고 좋고를 떠나서 그냥 좀 불쌍하다, 애잔하다를 느끼게 되신다는데 두 분이 분명 같은 선상에 그래도 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했던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됐니? 어쩌다 이렇게 초라해졌니? 이제 말할 수 있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이번 분들이 겪으실 변화래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상대방보다 아득바득 더 잘 돼서 상대방을 후회하게 하고 이럴 필요도 굳이 없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알아서 낭떠러지로 전진을 하거든요. 구설,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돼요.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갖는 후회 중에는 말에 대한 게 많아요. 그니까 구업이라고 하는데요. 입으로 엎짓고 다니지 말라고.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구업을 지었다는 거, 결국은 내 입이 문제였구나 하는 거를 알 수밖에 없게 되신대요. 그래서 내가 외로워서 혹은 믿어서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들이 결국에는 다 나한테 이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내가 내 약점과 치부를 스스로 까보인 격이구나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플러스 인간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배신감 같은 게 많이 커지실 걸로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정복자, 그러니까 땅을 넓히고 소유욕이 되게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을 말해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본인이 가진 정복자라는 직위에는 비난이 많이 따르는 게 마땅한데 성격 때문에 오히려 환대를 받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 근데 여기서 앞으로 이번 분들과 상대방의 차이를 좀 더 분명히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뭔가 리스크를 품고도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쪽으로 일을 이끌어내는 반면 상대방은 유리한 걸 가지고도 나쁜 평가를 받고 나쁜 쪽으로 일을 이끌어내시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는 멀리 보냐,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냐, 단면만 보냐, 복합적으로 보냐에서 비롯돼요. 이번 분들이 가진 포용력과 이타심, 상황을 올바르게 판별하실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 같은 것들을 상대방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거기서 또 긍정과 부정으로 미래가 갈리시게 되거든요. 이번 분들이 부정의 씨앗을 거두고 완전한 긍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보시면 4번 리딩 후에 추가 조언을 준비해봤어요. 저의 설명을 듣고 끌리는 번호의 해설을 들으시는 코너인데요. 이번 분들에게 도움이 될 추가 조언까지 함께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그 사람이 받게 될 벌, 인과응보와 나의 변화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상대방하고 3번 분들 관계부터 봐보면 좀 중독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이렇게 유흥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듯이 상대방이 3번 분들을 좀 자신의 피난처, 도피처로 삼았던 것이 보여요. 일종의 탈출구라고 생각을 하고 3번 분들과 있는 시간을 자신의 일상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데 할로윈이라든지 무언가 좀 사회적인 제약이나 지위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처럼 두근거리는 기념일, 상대방이 인지한 3번 분들 그리고 3번 분들과의 시간이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마법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좀 판타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데 또 그 판타지가 이 꿈이 언제 와장창 깨져버릴지 몰라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본인한테 자신감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불안한 이유조차 명확히 모르고 그냥 불안해했대요. 그래서 3번 분들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좀 그렇게 애쓰는 자기 모습의 현타도 왔을 거라는데 3번 분들과 이 상대방의 관계는 빠르게 활활 타오르고 확 꺼져버리는 그런 불길과도 같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잔재, 그러니까 불씨는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심적인 그런 상처를 크게 남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번 분들 마음에 생채기를 좀 크게 냈고 아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그냥 좀 100%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거든요. 자기가 먼저 버려지고 다칠까봐 먼저 칼을 좀 휘두른 격이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의 창피함을. 그래서 더 아득바득 그게 아닌 이유들을 생각하려 할 거래요. 좀 변명의 이유를. 근데 이거는 거의 좀 황금알 낳는 그런 거위의 배를 가른 격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고 당장의 앞만 보다가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찬 건데 상대방은 자기가 3번 분들한테 했던 그 행동 그대로 타인에게 돌려봤는데요.
그게 본인이 받을 벌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나는 그림은 그냥 단편적인 예시로 이런 거. 그 예를 들어 A랑 B랑 내가 셋이 친했는데 A, B 둘이서 짜고 나를 뒤통수 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A랑 B도 갈라지고 파탄이 나요. 그러니까 A가 B를 또 배신했다? B가 아니면 A를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또 버림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은 그 울타리가 자기가 원하는 소속감이 아니었다는 거. 사모분들만큼의 그런 도피처, 판타지스러운 두근거림도 선사해주지 못했고 난 누구지? 여기 왜 있지? 같은 감정이 강해지다가 그마저도 이제 혼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 과거를 곱씹느라고 또 현재의 시간을 많이 낭비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좀 추억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라지만 이제 매일매일 자랑할 게 과거밖에 없는 것도 참 초라한 삶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모습이 그냥 딱 그거예요. 과거만 곱씹고 과거의 자기 모습에 취해 있고 현실 도피 강해지고 그러니까 영화 인셉션 생각나기도 하는데 현실 세계 적응을 못하고 망상만 계속 커진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넷상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거를 또 현실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상대방이 받을 벌이 사람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사람한테서 받는 상처, 단지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해요. 진짜 큰 배신과 물리적인 손실, 피해가 있을 거래요. 돈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기 당한다든지 빌려준 돈 못 받는다든지 어디 믿고 투자했는데 망한다든지 이런 좀 배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빼앗기고 뒤통수 맞는 그런 운이시라는데 또 상대방이 이런 일을 겪는 거는 이용하기 쉽고 만만해 보여서가 크대요. 근데 사모분들이랑 함께 할 때는 아마 이런 면이 좀 덜했을 거래요. 혼자 되고 나서 위태롭고 불안정한 면이 자꾸 커지니까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치하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방은 사모분들을 계속 기다려왔을 거라고 해요.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지 3번분들 마음을 돌리고 3번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3번을 놓치고 싶지는 않다. 정말 미약한 끈으로 남아 3번과 연결돼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대요. 또 한편으로 3번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3번도 나를 언젠가는 다시 떠올릴 거다. 희망을 걸었던 면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3번이란 사람은 냉정하고 한번 끝나면 뒤돌아보지 않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이 약하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은 잘 보살피고 최선을 다하는 되게 아주 강해 보이면서도 아주 여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돌아봐 주길 계속 바랬다는데 본인이 꼭 한 송이의 꽃마냥 3번분들이란 온실에 피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또 완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후폭풍이 진짜 좀 상당해 보이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약간 후회하는 그런 페류나 마냥 땅을 치고 있대요. 혼자 영화 한 편 찍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사모분들을 그리워하는 자기 모습에 심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너는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날 좋아하는 너를 좋아한 거다. 네 모습을 좋아한 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한테서 그런 게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3번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이런 모습, 자기 모습에 서사를 부여하고 그거를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막상 3번 분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자면 이분과 잘 끝냈다,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약간 우리는 이별까지 아름다웠어 이러면서 시를 쓰고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본인이 3번 분들한테 했던 잘못이나 주었던 상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큰데 만약 3번 분들이 이분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그거대로 큰 벌을 주는 거예요. 복수예요. 지금 사모분들은 이분에게 정말로 할 것이 딱히 없어 보여요. 가만히 구경만 해도 알아서 망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망하라고 할 것도 없고 만약 연락이 오거나 해도 답장을 아예 안 하고 일십하는 게 이분한테는 더 충격으로 다가갈 거거든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이분한테 아직 많이 깔려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뱀 카드예요. 그러니까 징그러워서 제가 스티커로 좀 가려놨는데 잘 안 보이죠, 뱀이.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는 뱀이 가진 특성들을 먼저 생각해 볼 게 권유되는데 재빠르다, 약삭빠르다, 사냥할 때는 사냥하다가 또 어디 들어가서 오랫동안 겨울잠 자고 보호색을 가졌고 등등 사람으로 따지면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 나쁘게 말하면 지 좋을 대로 사는 애, 남 배려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애, 지금 이 상대방을 지칭해주고 있어요. 또 뱀은 신비로운 이미지를 가진 만큼 상대를 잘 홀리고 마음을 약해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명되는데요. 내가 눈 깜짝할 새 정신 차리면 뱀한테 몸이 똘똘 말려서 질식사할 그런 위기인 거죠. 좋은 카드까지 이제 보고 나니까 3번 분들이 예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3번 분들은 상대방의 부모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줄 의무가 없죠. 그 에너지를 본인한테 더 많이 쓰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보시면 4번 리딩 후에 추가 조언을 준비해봤어요. 저의 설명을 듣고 끌리는 번호의 해설을 들으시는 코너인데요.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될 추가 조언까지 함께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그 사람이 받게 될 벌, 인과응보와 나의 변화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상대방하고 4번 분들 관계부터 봐보면 상대방이 4번 분들 좀 무서워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무서움이 제가 나 팰 것 같아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 4번이란 사람하고 계속 더 가까워지면 어느새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좀 늪에서 허우적거리겠다. 만약 4번이랑 끝이 나도 못 잊고 만신창이 되는 건 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예상하게 되는 그런 공포, 두려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좀 방어적인 태도 계속 취하실 수 있는데요. 속 얘기하는 거 좀 예민하고 그래서 4번 분들은 이 상대방을 회피형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 보여요. 용기 없고 좀 소극적이다. 한편으론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4번 분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 것 같기도 해서 도무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답답하신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상대방은 평소에 좀 시니컬한 성향에 가깝대요. 타인한테 관심이 없고 남 얘기를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도 딱히 아니래요. 근데 4번 분들한테는 그러지가 못하니까 이게 본인도 낯설었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은 좀 운명을 믿으시는 편이고 현실주의자보단 이상주의자에 가까워서 4번 분들을 자기 영혼의 쌍둥이, 좀 소울메이트처럼 느낀 것도 컸대요. 4번 분들에게 특별함과 유일성을 많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유일성이 깨질 거, 앞으로 불현듯이 좀 산산조각 날 거에 대한 공포도 많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불안감과 망상이 크셨다는데 이거를 4번 분들은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대요. 그냥 애가 좀 별나고 예민하다고 여기셨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핍되어 있는 지점이라든지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껴온 그런 무언가 그런 거를 극복하게 해주고 채워줄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4번 분들이라고 느꼈고 그동안 인간관계 겪으면서 사실상 좀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을 해왔대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서 더 4번 분들하고 관계를 좀 쓸데없이 의심하고 좀 혼자 피말라 했던 것들이 있어 보여요. 이게 말이 되나? 과연 언제까지 갈까? 4번은 왜 나 좋아할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또 자기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하신 것도 있어 보여요. 4번한테 본인은 그냥 좀 수많은 놀잇감 중에 하나인데 자기한테는 4번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여기서 오는 좀 자격지심, 스트레스? 상대방은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모자람, 어떻게 보면 찌질한 면을 숨기려고 더 날카롭게 4번 분들 대했을 수 있다는데요. 센 척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무심한 척하고 등등 4번 분들의 기분 상하고 얘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좀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SNS나 일 같은 거 뭐 나 어떤 거 올린 거 봤냐고 하면 뭐 나 당연히 봤지 하거나 묻기 전에 먼저 좋아요 눌러주거나 하면은 좋을 텐데 그냥 굳이 안 본 척하고 자기 바빠서 못 봤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이분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너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쉬워?
이게 괜히 좀 꼬인 심리가 발현되는 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본인이 나는 놈 돼보려다가 자기 발등 찍은 거죠.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상대방이 외강 내유라면 4번 분들은 외유 내강으로 두 분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해줘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거 살짝 조금 희한한 면이 있어요. 앞서 다른 번호들 리딩했을 때는 대부분 상대방이 어떤 벌을 받을지, 뭐가 가장 괴로울지가 이렇게 추가 카드 보기 전에 미리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심화해서 봤던 건데 지금 4번 분들은 추가적인 카드에서 마저 상대방이 느끼는 괴로움과 공허함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중요한 문제의 선택을 앞두고 있지만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이 없어서 그거 그냥 그저 막막해 하고 또다시 회피하고만 싶은 그런 심정에 놓여 계시다는데 이 일의 조력자가 4번 분들일 수 있어서 더 4번 분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상대방이 짜증나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혼자서 뭘 잘 못하시는 분이래요. 옆에서 잡아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본인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4번 분들에 대한 집착, 아쉬움만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이 받는 벌이 짐작이 되는데 상대방은 자기 문제 극복해보려다가 더 큰 화를 부른대요. 진짜 오래도록 트라우마라고 느끼고 힘들어할 만한 그런 사건이 곧 있을 거라고 해요. 또 그 트라우마의 상황을 만든 게 다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돼서 더 괴로운 4번 분들한테 했던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다치게 되고 그걸로 상대방이 많은 죄책감과 후유증을 떠안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4번 분들과의 기억을 또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지금 모든 걸 다 좀 쉽고 가볍게 여기는 상태에 가까워요. 만남도 가볍고 감정도 가볍고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추후에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4번 분들하고 멀어지고 더 될 대로 되라식이 된 게 좀 있어요. 다혈질도 심해지고 몰라.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죽기야 하겠어? 큰일이야 나겠어? 하고 막 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본인이 소중히 여기던 거 이것만을 잃고 싶지 않다고 여겼던 거 결국 잃게 되신대요. 그러니까 떠밀려온 그런 낭떠러지에서 다시 한번 등 떠밀리는 느낌 받으실 거라는데 좀 정신적인 문제들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나면 멘탈 다시 회복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힘들 거래요. 또 상대방은 사랑보다 본인 일, 커리어를 더 중요시하는 게 있었는데 본인이 정말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지켜오던 거에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스펙 같은 것들도 포함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로 이루는 정체성이 곧 본인의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완전히 그걸 동일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욕먹는 것보다도 자기 일, 욕먹고 무시당하는 게 더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받는 벌에는 이 자아 실현, 자기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정체성이 붕괴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상대방은 뭔가 좀 예술적 기질이 심해 보여요. 예술가는 뭐니 뭐니 해도 뮤즈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영감을 얻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창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본인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따지고 보면 4번 분들의 시초로 자기 뮤즈라고 여긴 게 하나 둘씩 다 박살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남은 건 본인 하나인데 결국 본인도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렇게 희생만 하고 네 인생 언제 살래? 남을 위해 살면 보람 느끼지 말고 널 위해 살아봐라 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감지덕지한 희생과 헌신을 받는 존재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이전까지는 이 상대방이었다면 이제는 4번 분들이 될 차례이다 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4번 분들은 상대의 감정을 흡수하고 영향받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주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4번 분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분들에 가깝대요. 이제라도 좀 맞는 옷을 입고 자신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보시면 4번 리딩 후에 추가 조언을 준비해 봤어요. 저의 설명을 듣고
듣고 끌리는 번호의 해설을 들으시는 코너인데요.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될 추가 조언까지 함께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추가 조언 시작할게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끌리는 말과 번호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야기는 제가 임의로 지어낸 거니까 크게 의미 두실 거 없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용하기로 유명한 무녀 집안의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는 이란성으로 서로 성별이 달랐고 각자 피치 못할 결함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신줄이 센 집안의 기운을 물려받아서인지 쌍둥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때부터 자연스레 영안이 트여서 다른 사람들의 점을 봐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둘의 결함 때문인지 사람들은 쌍둥이가 둘 다 실력이 있음에도 나는 남자애가 더 나은 것 같아. 난 여자애가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호불호가 나뉘곤 했어요. 자, 여기서 쌍둥이가 각각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남자아이는 가까운 미래만 봤고 여자아이는 먼 미래만 봤다. 2번, 남자아이는 귀가 안 들렸고 여자아이는 말이 너무 많았다. 1번을 고르신 분들 해설할게요. 1번 분들은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의 카드와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같이 뜬 걸로 봐서 네가 보는 세상을 남이 비뚤어졌다고 말할지라도 너는 너의 시야를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1번 분들 스스로의 고집과 자기 세계를 좀 더 공고히 지켜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정의 카드는 뭔가 법적인 문제, 서류적인 문제에서도 네가 맞다, 네가 이긴 거다 라고 말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1번 분들의 의견과 선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1번 분들은 어쩐지 좀 튀는 분들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타인이 정의한 세계에 몸을 담기보다 내가 내 세계의 규칙을 만들고 창조해 나가는 좋은 카드 한 장 더 추가로 봐보면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제가 방금 1번 분들 좀 튀는 분들 같다 말했는데 바로 이렇게 카드가 대답을 해주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1번 분들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조금 좀 피상적일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남들과 좀 다르다, 내가 모난 돌 같다 이런 느낌을 느껴보셨을 수 있을 거라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며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도 생겼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어도 관심을 가지는 게 본인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요. 타로나 사주, 상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요. 세상에 물음표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타인에게 느낌표를 주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많이 고민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도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 분들도 그 물음표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일본 분들 추가 조언까지 읽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분들도 반갑습니다. 간혹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린 학생이 아니고 경력이 오래된 점술가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영상 더보기란과 인스타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2번을 고르신 분들 해설할게요. 2번 분들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 행복했던 일, 그리고 행복했던 이유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픈 기억 외면하고 싶은 기억들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내가 그래도 가장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 그때였던 것 같아. 그때 가장 심장이 뛰고 재밌었어. 내일을 기다려줬어 하는 시기, 과거, 그때로 한번 내 마음을 다시 돌려봐라. 자신감 넘치고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얘기들이 이번 분들에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좀 추억에 관한 카드와 의기양양한 사람의 카드가 같이 떴는데요. 만약 지금 재회나 연락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너에게 곧 좋은 소식이 온다. 마음을 놓고 기다려라. 이런 뜻으로도 읽어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과거의 것을 단절하지 않는 의미는 똑같네요. 좋은 카드 한 장 더 추가로 봐보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부터 중단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앞서 했던 말들하고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문득 생각이 나는 기억들. 아직 이번 분들의 마음에, 심장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감정, 그걸 다시 한번 되살려 보래요. 어쩌면 답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가장 즐겁고 활력이 넘쳤는지, 어떤 걸 먹어도 맛있는 느낌이 안 든다면 내가 진짜 맛있어 하는 건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하거나 딱히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번 분들에게 그런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 이번 분들 추가 조언까지 읽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분들도 반갑습니다. 간혹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린 학생이 아니고 경력이 오래된 점술가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영상 더보기란과 인스타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